애틀랜타 조지아 상공회의소 정관 5장 27조에 의거하여 제25대 애틀랜타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목 제25대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 세칙 제4조에 의거한다. 등록 마감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 시행 세칙에 2조 4조에 의하여 선거 40일 전 2019년 8월 23일치 6시에 마감을 한다. 등록서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 세칙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하여 결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다. 후보 등록 신청서, 입후보자 추천서 15인 이상, 원래는 25명이었는데 그 상공회의소 그 회비를 안 내신 분들이 많아서 그 25명을 받기가 좀 곤란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본인이 어느 분이 나오시든 간에 그 회비를 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 다니면서 저거를 받아서 관리비 선거 상공회의소비를 받아서 등록을 하시든지 그래 하면 좋겠다 싶어서 15인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공탁금은 $10,000. 등록서로 제출 시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장 금기호, 위원 김기수, 류수빈, 데이빈 리 이혁, 무리천은 선거관리위원장 금기호 404-428-4222, 간사 이혁 404-805-1004. 선거일자는 모든 등록 서류가 마감 시행되고 되면은 후보자가 생기실 당시 10월 4일 금요일로 선거를 시작한다. 애틀랜타 조지아 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장 권기호 이상입니다. 공탁금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원래 $10,000. 원래 $10,000이요. 원래 $10,000이요? 네. 줄인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회비 지난번 때 그 2명 냈다며 15명 이거 어떻게 쳐요? 존댓말로. 그 2명의 회비라는 거는 그 이사 회비를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이사 회비를 말씀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정식 회비는 그 정회원 선거 투표권자 회비는 이번 에드워드 최 회장님이 시작을 하실 때 회비 책정한 게 50불입니다. 50불. 네, 50불이고 그거를 좀 낮추셨어요. 네. 연 50불 회원 회비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낮추셨다는 의미는 기존보다 낮추셔서 50불. 네. 원래는 그냥 정회원 회비가 100불 그리고 이제 임원 이사 회비가 500불 이렇게 인대고 좀 낮추셨습니다. 네. 그러면 회비낸 현황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임원진들한테 이제 작업거를 이제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그걸 받아서 확인을 한 후에 추천인을 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하는데 선거 10일 전까지 저희 회칙에 보면은 선거 10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선거 10일 전. 다 그렇게 네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다가 회비를 대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납이 아니고 이제 상공인 분들한테 가서 그 회비를 받아서 그 등록을 하고 그분을 이제 저거를 하면은 그 추천을 하면은 된다는 얘기. 대납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대납을 말은 하는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 아까 그 15인 이상으로 그러니까 25인에 15인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가능한 한 그 경선이 붙기를 바래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하고 또 회원들이 또 새로 들어오고 해서 경선을 하기를 바래가지고 25인으로 하면은 솔직히 한 분 외에는 한 분밖에 출마를 못합니다. 근데 15인까지 내리면은 또 상공인들이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50불 회비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룸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5인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 그때도 그 에드워드 채 씨는 공직석상에서도 그냥 자기가 이용기를 뭐 추천한다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네. 또
그 외에 다른 분도 지금 뭐 후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그 어느 분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실 몇몇 분들이 출마를 한다는 출마설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 회칙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회칙은 조지아에 5년 거주한 자 그리고 3년 지난 3년 연속으로 회비를 낸 자에 한해 회장의 그 후보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3년 동안 회비를 내신 분들이 연속으로 내신 분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회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몇몇 분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 분은 조지아 5년 거주가 안 돼 있었고 또 한 분은 지난 3년 동안 회비를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스스로 알고 이렇게 물러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곤혹스러워지겠지만 그 최근에 그 오늘 그 선배 언급한 것처럼 에드워드 채 회장님이 지목한 그분이 방금 말씀하신 두 분 중에 있나요? 아 그분은 3년 동안 회비를 내셨고 조지아 5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 SC는 출마합니까? 네? SC. S 이니셜 S. 스테픈 커리? 이 순발력 어쩜 좋아. 저를 겨냥한 것 같은데. 상공인 총 회원이 몇 명이에요? 등록되신 분들? 요번 연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사회 때 그런 것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부족한 점도 많고 이러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소상공인이든 뭐 이제 큰 저걸 하시던 분이든 간에 정말로 이런 데 또 참여를 했으면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좀 이끌어 나가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상공회의소에 여기가 내가 들어와 있는 줄을 몰랐는데도 제가 자기 처음에 그 회장을 맡고 나서 그 자문위원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예스 하고 내가 한인회 이사장이니까 그걸로 끝이었는데 계속 그 명단에 남아 있어서 아마 여러신 분들이 이제 뽑기를 내가 그냥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은 정말로 합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은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조금 따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들어서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싶어가지고 좋은 분들이 한 2명, 3명 정도만 이래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언급하신 건 할 얘기 아니시라고 해서 저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등록하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시작이 언제? 아니 그거 등록한 그런 거는 우리가 인발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공고가 오늘 나가잖아요. 오늘 나가면은 이제 언론사에 이제 공고 나가고 등록을 받고 누구가 하고 싶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누구가 하고 싶다 하더라고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다 받고 나서 그 누구가 오더라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분이 왔다 해가지고 공포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구가 원하더라 누구가 온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많이 간지러워도 꼭 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지금 한인회장 후보로도 K씨가 거론되고 있고 그분은 오래전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어찌됐건 의사표명을 좀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 상공회에서도 그 LC 같은 경우도 사실 두 분이 다 거의 지금 같은 소속에서 한 분은 한인회장 쪽에 후보가 지금 유력하게 돼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상공회에서 쪽에 회장 후보로서 좀 뭐 본인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났을 때 의사 표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상공회에서 회장을 나가겠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 선관위원장이신 검기호 선관위원장께서는 또 한인회 이사장을 맡고 계셔서 뭐 어떤 이걸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종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점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시각에서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닷없이 상공회에서 그 두 분이 왜 갑자기 나눠 먹는 위치에 갈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또 그 뿌리를 잘 이어보면은 미주 총력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 자신도 내가 상공회에서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리도 맡으셨다고 표현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어떤 모종의 어떤 의혹이 생길 만한 부분은 근데 전혀 없습니까? 그 주위에서는 예.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어디 이 기자분들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 참 이상한 게 왜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모르겠어. 저 성격상 제가 말씀 아니 저 성격상 저 성격상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니라 그뭐 술에 물 타서 물에 술 타서 그런 성격이 내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예도도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냥 관리위원 좀 내가 그거 가서 왜 관리위원장을 맡냐.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김윤철 그 이사장하고 이 얘기가 서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맡아야 되나 내가 그 한인의 이사장인데 사실 한인의 이사장을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내가 거기 선거관리위원을 사실 맡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아는 것 같다 싶어서 우리 이사분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나눠가지고 그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참 최선을 다해 나도 상공인이니까 뭐 저걸로는 이제 그만 안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옛날부터 상공인이었으니까 와서 나도 뭐를 좀 보탬이 됐으면 안 싶겠나. 이제 일이 끝나고 차후에 이제 올해는 마지막 아닙니까? 내년에 들어선 따라 그냥 이사로 들어든지 그냥 뭘로 들어든지 들어서 같이 좀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막 있었어요. 그러면 저기 선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 게 김윤철 이사장이 아니라 에도드 차장이 두 분 다 얘기를 했죠. 두 분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에드워드 최 그분은 개인적으로 참 가까워요. 나 김윤철 이분보다는 에드워드 최가 더 가까워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시로 스스럼 없이 그냥 형님 동생이라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 김윤철 이분은 우리 이사에 들어서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돌아이래 얘기 들어보면은 한인 회장을 나온다는 놈 뭐 오케이. 아니 누구나 나오면 뭐 결격 사유가 없고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돼 있느냐 이거지. 나올 사람 다 나오라 이거지. 나와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으면은 경쟁을 하는 거고 없으면 혼자 나와도 되면 혼자 그 사람을 심사를 해서 뭐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겠지만은 상공인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지. 뭐 어느 분이 되고 어느 분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데 똑같은 입장인데 누구나 나와서 결격 사유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심사에 그 부정하기 아니고 그냥 합격되는 것 같으면 경쟁을 북치우듯이 멀리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 누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는 될 수 있는 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편익감은 좀 이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정말 그런 건 못 봤어요. 실무적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 투표를 하면 누가 투표를 합니까? 투표자 명부가 있어요. 투표자 명부는 어떤 선거든 미리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있냐고요? 네, 이게 뭐 회원을 누가 회비낸지도 모르고 하는데 누가 투표를 할 건지 그게 이제 선거 공고가 나간 후에 공식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그 선거인 명부를 이제 받아서 회비를 늦게라도 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10일 10일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서승건 기자님이 질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러니까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뭐 다 하지만 솔직히 항상 2년에 한 번씩 회장 선거가 올 때마다 물망이 오른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아틀란타 제가 30몇 년을 살았는데 91년도부터 한인회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80년대부터는 그 항상 한인회장 선거라든지 상공회 회장 선거가 경선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경선이 없어지면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나타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선거철이 오면은 저희는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이 하시면 좋겠다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몇 분한테 건의를 해요.
이번에 좀 선거에 나가셔라. 그 선관위가 되기 전에 나가시면 좋겠다 하셔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끼리 좀 말이 나오고 와전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그 선관위원들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거 25명에서 15인으로 줄인 이유도 가능한 한 경선이 붙을 수 있게끔 가자. 또 어떤 근데 경선이 없을 시에는 상공회에서 2년 전에도 그렇고 4년 전에도 그렇고 한인회장도 그렇고 가만히 보시면은 마감일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가 안 나타났었어요. 후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더 이거를 기준을 좀 약하게 하고 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지 뭐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이 넓지만 좁은 아틀란타에서 선관위원으로서 또한 각 단체의 어떤 이사장,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거든요. 일정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네. 짧게 두 가지 여쭤보는데요. 경선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취재가 처음이어서 이거 3년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경선을 하게 되면 10월 4일에 그 자격증 후보 그 회원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고 경선이 아니고 단독 후보면은 10월 4일에 어떻게 하시는 한 거예요? 10월 전에 예. 전에 아, 그 예. 그 부분 경선은 다 되고 마감 이후에 예. 40일. 그 한 분이 이제 그 등록을 하면 한 분밖에 안 등록하면은 그분을 심사를 해서 그 주 내로 그냥 공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한다고 아, 했어. 투표 절차. 예, 바로 공포를 해. 바로 공부하죠. 예, 바로 네, 공포. 바로 공탁금. 공탁금은 경선일 경우에 패한 분은 돌려받으시나요? 아니요, 반. 반이요. 반. 그건 회칙에 그건 정관에 원래 나와 있습니다. 반. 한인회랑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한인회는 안 돌려주는 안 돌려. 아 그렇죠. 예. 왜안 돌려줘요? 없어요. 아니, 반. 경비를 제하고 돌려준다. 한인 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한인은 네네. 안 돌려주고 지금은 돌려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관이 아까 붙어 있어. 그 위원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약간 이혁 간사가 이제 처음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할 때 경선을 위해서 많은 이제 제약들을 갖다 좀 완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원장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이제 우리 이혁 간사가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여기 이제 기자님들도 다 아시고 일반 이제 한인사에도 알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의원이 과연 몇 명이고 회비를 내서 몇 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도 경선을 저도 선호하는 바지만은 15인 이상 추천인도 이제 줄였고 근데 거기에 3년 회비를 납부한 자가 돼야지만이 회장 후보에 났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제약을 좀 더 풀어주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저희가 두 가지의 제한을 안 풀었어요. 두 가지의 제한을 안 푼 게 이렇게 공탁금 만부라고 그 3년 이상 회비 낸 사람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거를 안 풀었던 게 그거는 선거 세칙이 아니고 이제 정관에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정관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 사실 그 좀 멀리 돌아가면은 김민석 회장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 때와 그 이윤희 전 회장이랑 할 수는 없죠. 제명됐으니까 할 때는 그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공탁금을 2,000불로 내렸었어요. 그거는 단독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불로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공탁금으로 사실 협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2,000불 하면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데도 단독 후보가 거의 뭐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2,000불로 줄여버렸어요. 정관은 무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또 이게 또 이경철 회장님 다시 10,000불로 올라갔지만 이게 요거를 또 한번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또 뭐 다음 연도 선거 때도 솔직히 그게 더 짜고 치기 더 쉽거든요. 여기 세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회비라든지 그 조지아 거주 또 조지아 거주 5년으로 잡고 지난 3년 회비를 낸 자로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한 번도 인볼브 안 되신 분이 전전년도죠. 전 22대 제가 23니까 22대 선거하기 전에 갑자기 회장 출마를 선언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상공회의소랑 전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5,000불 뭐 내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00불이기 때문에 회칙에는 10,000불 이상 혹은 전 회장 선거 때 공탁금 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불만 또 2,000불, 5,000불 사이에서 공탁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명함만 파고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 사적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냥 욕 끊이고. 잠깐만요. 근데 뭐 후보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후보가 아무도 없어. 아 잠깐 없어. 그러면 우리 저 위원장님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님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뭐 그건 전체제가 그대로 간다든지 위원장님이 뭐 회장한다든지 그럼 차후에 우리 이제 위원들이 그 상의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걸 말씀을 드리지. 됐어, 만약에 오케이. 없으면 나온다는 사람이 없으면 공작금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그 줄인가 준다 그랬잖아. 예, 만약에 그 마감일까지 사실 그 얘기도 저희 성만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뭐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애틀란타 한인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이름뿐인 단체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걸 거의 보질 못했고 그 제대로 된 사업을 제가 이경철 회장 정도 할 때 정도 빼놓고 그 후에 이혁 회장 할 때 조금 몇 가지 시도했던 거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뭘 그러니까 항공회의소 이름으로 뭘 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항공회의소가 그 회원들이 좀 단합을 해서 이게 상공인들을 위한 이익단체나 혹은 무슨 좀 돕는 단체가 돼야지 이게 뭐 이름 회장 하나 뽑아서 그 사람 명함 파고 다니는 단체가 돼서야 되겠다고. 선관위에서 그런 거를 좀 뭐 물론 회장을 뽑는 거 그거 단순한 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번 다음 회장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뭐 사업 소견서나 이런 것도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한의는 있었잖아요. 이게 나는 한인회장도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정견 발표나 이런 어떤 소위 말 회장이 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해야지. 이런 하부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총련을 가고 뭐 거기 가서 뭐 그런 일을 왜 해요? 왜 이 애틀란타 이 상의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이 한계가 됐으면 좋겠어요.